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 오버클럭을 좀 했는데요. 별건 아니고 삼성 4800 베이스 램 가지고 자, 4개를 꼈어요. 풀뱅크입니다. 풀뱅크. 자, 풀뱅크 4개 끼고 오버클럭을 했고요. 요새 삼성 메모리 오버클럭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풀뱅크든 32기가 모듈을 하던, 그러니까 2랭크짜리 양면 램을 하던 풀뱅크를 하던 여기 6개 타이밍, 요 6개 타이밍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들어가요. 똑같이 보시면은 제가 여기 4800 베이스 메모리 이거 오버클럭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진행한 타이밍을 보시면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타이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6개 제외하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대로, 정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근데 들어갔고요. 근데 램은 64기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6개 타이밍은 RDRD, SC, WR, SC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양면 램을 쓰던 단면 램을 쓰던 풀뱅크를 쓰던 2개만 꼽던 둘 다 1이면 다 1이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성 5600 베이스 램 오버클럭 할 때는 이 RDRD SD랑 WR SD가 1이 들어갔었는데요. 4800 베이스인 삼성 램으로는 1이 안 들어가요.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로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RDRD DD랑 WR DD는 6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6개 타이밍만 신경을 쓰면 나머지는 단면 램이든 뭐 2개만 꼽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이전 영상들을 보세요. 이거 정확히 4800 베이스 삼성 램은 제가 여기 이게 아니죠. 요거 양면 램 할 때 32기가짜리 2개 할 때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놨습니다. 이게 1시간 12분짜리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베이스로 제가 요 20분짜리 영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또 이 20분짜리 영상을 베이스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은 따로는 안 드릴게요. 일단 주의사항만 좀 설명을 드리고, 주의사항은 뭐냐면 어차피 이 오버클럭 하시는 분은 거의 처음 오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주의사항만 좀 소개 드리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모스 클리어 방법을 꼭 숙지하시라고, 숙지한 이후에 시작하세요. 시모스 클리어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요. 두 번째로 일단 바이오스는 항상 최신 버전을 쓰세요. 최신 버전이 제일 잘 됩니다. 물론 보드 제조사마다 좀 잘 안 되는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통 개선사항을 적용해서 다음 바이오스가 나오기 때문에 최신 바이오스를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 드려야 되나? 젠포에서는 만약에 시모스 클리어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PSU는 파워 서플라이 유닛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하는 애가 PSU예요. PSU 전원을 끈다. 전원을 끈다는 거는 파워 PSU에
온오프 버튼인 온오프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로 끄시고요. 스위치가 없으면 코드를 뽑으세요. 그리고 10초간 대기. 10에서 15초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시모스 클리어 버튼 클릭.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버튼 클릭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PSU 전원 온. 그 다음에 메인보드의 파워 온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시모스 클리어하는 FM 방식이 이거예요. 보통 제조사에서 젠4 쓸 때 시모스 클리어는 파워를 끈 상태에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매뉴얼에도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파워를 안 내린 상태에서도 되긴 돼요. 그냥 리셋만 시모스 클리어 누르고 나서 리셋 버튼 누르면 되긴 합니다. 이것도 적어 드릴까? 젠4에서는 항상 시모스 클리어만 되지 않아요. 항상 시모스 클리어 못해도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 또는 파워 온 오프 온. 이것도 안 되면 3번 참조 PSU 리셋 방식입니다. 이게 FM이에요. 이게 권장사항. 그리고 시모스 클리어. 시모스 클리어 혹시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없으신 분?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없으신 분은 자, 케이스 리셋 이 핀을요. 매뉴얼 보시면은 시모스 클리어라고 혹은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2핀짜리가 있어요. 여기다 꼽고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시모스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클럭이 끝난 이후 다시 리셋 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꼭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풀뱅크 오버클럭 삼성 메모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제 값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따라하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요. 따라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넣고 저 잘 안 돼요, 저 에러 나요, 뭐 부팅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대로 따라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적을까? 단지 레퍼런스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제시 드리는 겁니다. 레퍼런스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오버클럭 어떻게 할지 막막하잖아요. 막막한데 이 정도 값 정도 넣어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 값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모든 시스템은 수율이 다릅니다. 특히 메모리요. 메모리도 그렇고 CPU도 그래요.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도 다르고요. 적을까?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도 다르고요. 메모리 수율도 다르고요. 또 메모리 제가 지금 삼성 4800 올려드리고 삼성 5600 올려드리고 이 같은 삼성 램인데도 달라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A다이 다르고 M다이 다르고 A다이 중에 4800 베이스인 램 다르고 5600 베이스인 램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환경에 맞는 오버클럭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오버클럭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오버클럭을 하려니 막막하잖아요. 수율이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분포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자 펜으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평균 수율이 요 정도라고 하면 여기는 뿔딱, 여기는 고수율. 그럼 보통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요 가운데가 제일 많고 뿔딱은 별로 없고 고수율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 값을 레퍼런스해서 큰 편차 없이 조금만 수정해도 충분히 되실 겁니다. 가능성이라고 할게요. 저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 확답은 못 드려요. 있음. 그래서 제 거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레퍼런스로만. 그럼 레퍼런스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TM5 돌리는 방법은 좀 따로 찾아보세요. TM5는 꼭 관리자 권한으로 돌리셔야 되고, 돌리시는 방법 꼭 좀 찾아보시고, 젠4는 TM5 정도로만도 충분히 안정화가 됩니다. 굳이 다른 툴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TM5 정도로 안정화가 되고요. 일단은 저는 바이오스 가서 설명드릴게요. 바이오스 가서 잠깐만요. 여기 정도만 하고, 바이오스 가기 전에 한번 돌려봐야죠. 레이턴시 몇 정도 나오나?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하지만 이게 버전이 9버전이라서 클럭이 정확히 안 나옵니다. 이 스타트 벤치마크 버튼에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면 제가 아까 제 창에서 떴던 그 선택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읽기 쓰기 값이 읽기랑 복사 값이 쓰기 값보다 낮게 나오는 거는 CCD 1개짜리 라이젠 모델의 특징입니다. 젠 3 때도 그랬어요. 젠 4 때도 CCD 1개짜리는 읽기랑 복사 값이 대역폭이 많이 떨어집니다. CCD 2개짜리 쓰면 저게 쓰기 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뭐 62.9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메모리로 했던 거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충분히 가성비 좋은. 근데 가성비라 하기 좀 뭐하죠? 요새 삼성 메모리 엄청 비싸져 가지고.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레이턴시가 나오고 있어요. 더 돌리면 조금 편차가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돌리면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너무 그 제 값이랑 크게 차이 난다고 연연하지 마세요. 뭐 백그라운드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설치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오차 범위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냥 게임 같은 거 돌려보세요. 성능 잘 나오나. 일단 바이오스로 한번 다시 들어갈 거고요. 제가 타이밍을 뭐부터 잡으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언제 드렸냐면은 양면 램 4800 베이스, 아까 소개해드렸던 4800 베이스의 양면 램, 삼성 양면 램 오버클럭 할 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거를 꼭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부가적인 거니까. 자, 그리고 6000 클럭 도전하실 분들은 VSOC에 1.4와 VDDIO에 1.3V를 넣어주면은 타이밍이 생각보다 잘 조여집니다.
이거 안 넣으면은 생각보다 타이밍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램 전압은 그냥 1.43V 삼성램 최대값 썼고요. FCLK는 그냥 6000에 2000 맞췄고요. UCLK, MCLK 1대1 맞췄습니다. 나머진 건드린 거 없고요.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서 타이밍 정도, 타이밍은 요렇게 넣었는데 이거 그대로 따라 넣으시고 부팅 하시면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대로 넣지 마시고 다 오토 상태에서 타이밍을 하나씩 넣어 보시는 겁니다. 다 오토 상태에서 CL 타이밍에 32를 넣어 보세요. 전압 세팅은 다 하시고요. 전압은 똑같이 하셔도 돼요. 전압은 똑같이 하셔도 되고 CL 타이밍에 32를 넣고 부팅 해보고 TM5 돌려보고, 제가 몇 분씩 돌리라고도 설명을 양면램 할 때 좀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타이밍 잡을 때 좀 뭐라 그럴까, 영향을 많이 주는 타이밍을 좀 후순위로 두고 금방금방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선순위로 둬서 선순위 타이밍을 먼저 잡습니다. CL 타이밍 32 넣고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 혹은 부팅이 안 된다 그럼 34로 올리시고요. 만약에 32가 잘 돌아요 그럼 30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30은 아마 부팅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30은 안 될 확률이 높고요. 32 내지 34 정도 쓰시면 됩니다. RCD랑 RP는 같은 값 넣으시고요. 34 내지 36 정도 들어갈 거예요. 34로 해보시고 잘 되시면 32도 시도로 해보시는 건 좋은데 아마 안 될 거고요. 만약에 34에서 에러가 나면 36으로 높이세요. RCD 값은 오래 돌려야 됩니다.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돌려보세요. 여기서 삼성 메모리에 34, 32 이렇게 쓸 때 될 듯 말 듯 하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좀 오래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라스 RC는 나중에 돌리라고 제가 양면램 돌릴 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요거 48, 그러니까 RRDS4, RRDL8, FAW20, 4820 이거 그대로 넣으시고요. 만약에 FAW가 16 들어가면 16 넣으세요. 근데 AMD에서 FM대로 제공하는 FAW 값은 16이 아니라 20입니다. 근데 일부 보드에서 16까지 줄여질 수 있도록 보드사 재량으로 풀어 놓은 보드가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4820 내지 4816 요거는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넣고 대충 한 10분 돌려 보시고요. 얘는 한 10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DRD SCL 이거랑 요거는 하나씩, 요거 먼저 하세요. 요거 먼저 4 넣어보고 안되면 6 하시고요. 2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거 홀수 쓰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3이나 5 이렇게 홀수 쓰셔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턴시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거 홀수 하나 조인다고 해서 4, 그 다음에 얘는 저는 4가 안 돼서 6으로 풀었습니다. 혹시 4가 되시는 분은 4 쓰시고 안 되시는 분은 6 쓰시고, 웬만하면 6에서 될 거예요. 8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6이지 안 되면 8을 쓰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RDRD SC랑 WR SC는 값이 1이 들어갈 거고요. 이 타이밍은 1 넣으시고 얘는 안정화 툴 안 돌려봐도 됩니다. 거의 100% 들어가요. 제가 이거 1 안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두 개 1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좀 이거 먼저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숫자가 작으니까. 얘는 RDRD SD는 1 넣어보시고 안되면 2 넣으시고 안되면은 뭐 3이나 4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다 하나씩 하셔야 돼요. 하나씩.
제가 같이 하라고 얘기 드린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RRD, LS, FAW. 하나 더 있다. RCD랑 RP. 이거는 같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씩 잡으셔야 됩니다. 높아지면 얘기 드려요. 만약에 하나씩 안 잡고 여러 개를 수정하고 나서 에러가 나는데 뭐 TM5 몇 번이 에러가 나요. 뭐 고쳐야 되나요? 저한테 질문하면 저도 모릅니다. TM5의 넘버링, 그 넘버링에 대해서 뭐 구글링 해보면 뭐 몇 번은 무슨 에러고 몇 번은 무슨 에러고 이런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버클럭 넷이라는 그런 해외 오버클럭 사이트에서 좀 활동 많이 하는 어떤 유저분이 작성을 한 건데 본인 입으로도 그냥 레퍼런스만 삼을 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작성자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 한글로 돌아다니는 거 그거 번역해서 돌아다니는 거고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에러 안 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건드리고 에러 안 나는지 보고 또 건드리고 에러 안 나는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에러 잡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디서 에러가 난지 몰라요. 그래서 타이밍은 제가 하나씩 잡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1도 한번 해보시고 2 해보시고 2 잘 안되면 3이나 4 그 다음에 얘도 1 해보시고 잘 안되면 2 해보시고 안되면 3이나 4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은 4, 6, 8 셋 중에 하나로 되는 값 쓰세요. 4, 6, 8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 6, 8 셋 중에 하나로는 아마 될 겁니다. 4, 6, 8 이거는 생각보다 잘 조여지는데 삼성 메모리 다 1 넣었는데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 넣어서 잘 안되면 2로도 올려보시고 3이나 4 이내에서 아마 될 것 같아요. 얘는 12 이하로 잘 안 조여질 겁니다. 12부터 14, 16까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타이밍은 얘는 6 이하로 잘 안 조여질 거예요. 6이나 8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8, 20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18에서 좀 잘 안 조여질 거예요. 만약에 되시면 16 쓰시는데 16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RTP는 지금 12 정도 삼성 메모리에서 10 주면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4800 베이스 램에서 RTP는 12 정도 한 10으로 조여봐서 에러 안 나면 10으로 쓰시는데 RTP 10으로 조이신 분들은 TM5 1시간 이상 돌리세요. 그래도 되면은 쓰셔도 됩니다. 근데 1시간 이상 안 돌리고 넘어가시면 딴 거 잡을 때 여기서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을 무리해서 쓰시는 분들은 TM5를 꼭 많이 돌려보시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대충 12에서 12보다 큰 값 쓰시는 분들은 대충 TM5 한 20분, 10분 이 정도만 돌려도 됩니다. 에러 안 나면 넘어가셔도 돼요. 결국 설명을 다 하고 있네. 양면램 그 오버클럭 할 때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TWR 값은 48이 잘 되길래 저는 48을 썼습니다. 만약에 48이 안 되시는 분은 이거를 50이나 52로 늘리시면은 아마 54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 제가 문의해 봤는데 AMD에서 6 단위로 입력되게끔 제어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48에서 좀 더 큰 값을 쓰면 그 다음 값은 54예요. 48 내지 54에서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삼성 메모리 뭐 양면이든 단면이든 뭐 한 6개 이렇게 써봤는데 다 48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밑에 거 다 했고 여기 위에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한다고 그 양면 램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삼성 4800 베이스로 가장 처음에 제가 오버클럭 했던 양면 램 2개 쓴 오버클럭 영상을 한 번쯤은 보세요. 거기에 제가 이 타이밍들은 무슨 타이밍이고 뭐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간략해나마 설명을 했는데 본 영상에서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는 지금 RFC 타이밍하고 REF 타이밍, RC, RAS 이렇게 타이밍이 남았는데 인텔에서는 RFC 1 타이밍을 거의 안 쓰고요. RFC 2랑 SB 타이밍, SB가 아니라 PB라고 하죠. 인텔에서는 이렇게 두 개 타이밍을 주로 세팅을 하는데 젠4에서는요. RFC2랑 SB 타이밍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막 50 넣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대충 오토 넣으세요. 괜히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오토 넣으시고요. RFC1 값을 이제 수정을 하시는데 RFC1은 제가 810을 썼습니다. 810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잘 되시는 분은 780도 한번 해보세요. 일부 메모리, 수율 좋은 메모리에서 780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10이 만약에 안 되시면 840으로 30 단위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3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6000 클럭 베이스고요. 만약에 6200 베이스를 6200 클럭을 하시면 나누기 200 해가지고 31 단위로 움직이면 됩니다. 31. 정확히 따지면은 지금 이게 30으로 치면 27배거든요. 27배. 270 나노세컨드를 쓰겠다고 810을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6200 클럭을 도전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27 곱하기 3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면 똑같은 속도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현실 시간 기준으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클럭이 높아지면 이 타이밍은 더 올려줘야 돼요. 그건 좀 심화 과정이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6000 정도 해보시고요. 6000 하고 이제 좀 더 올려보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을 두루두루 많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타이밍 요거 저거 막 타이밍 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고 뭐 어떤 원리고 뭐 어떻게 이런 것들 설명 부분 있거든요. 제가 어느 부분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저도 모릅니다. 막 영상 찍을 때마다 뭐 그냥 내키면 설명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270 나노세컨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810을 준 겁니다. 이걸 780으로 줄이면 260 나노세컨드로 동작을 해요. 저는 이제 10 나노세컨드 단위로 움직이는 거에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 810 기준을 해보시고 잘 되면 780, 잘 안 되면 840. 그런다고 이게 30단위 아니라 1회 단위로 줄였는데도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됩니다. 한 자릿수로 줄여도 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10단위로 줄이는 거는 그 어떤 표준값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그 문서에 있어요. 10단위로 제가 어디서 봤더라? 제이덱 문서였나? 아무튼 10단위로 RFC를 관리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리고 저기 누구지? 저희 TM5의 Absolute New Config를 만든 안타777이라는 애도 걔도 10단위로 조절을 추천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overclock.net 거기 사이트에서요. 그래서 810, 780, 뭐 840 이렇게 해보시고 RFC 타이밍 잡으셨으면은 RFC 타이밍은요 온도가 만약에 높으면 램 온도가 높으면 잘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꼭 저는 지금 스파클링을 했어요. 방열판은 안 했습니다. 풀뱅크인데 방열판은 안 달았고요. 스파클링을 했습니다. 스파클링이 그렇게 잘 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클링 하나 정도는 권장을 합니다. 그 있고 없고 차이가 심해요. 오버클럭 들어가는 게. 내가 만약에 써보실 거 얘가 이거 잘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럴 확률이 높아요. 예,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온도를 꼭 잘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인텔보다는 젠4가 온도가 낮아요. 그나마 양반이죠. 자, 그 다음에는
RAS 타이밍으로 가시면 이거 많이 잘 안 조여질 것 같은데 66 한번 써보시고 안 되면은 68, 그래도 안 되면 70 이렇게 늘리시고요. 64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64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부팅은 될 겁니다.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건 에러가 난다는 건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거의 좀 마지막에 위치한 게 뭐냐면 이 RFC가 아니지 RAS 타이밍, 보통 이 RC 타이밍이 RP 플러스 RAS예요. 정확한 공식이. 물론 그게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뭐 RC 타이밍 값을 따라서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피탄 값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RC로 쓰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이 세트로 움직이시면 돼요. RP가 34면 거기에 66을 더해서 이게 100이다. 만약에 RAS를 좀 더 높은 값을 쓰게 되면 RC도 따라서 높여주면 됩니다. 조이게 되면 따라서 줄이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RC 값은 결정이 되고, 결국에 나머지는 남은 건 RAS인데 이게 부팅은 되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조일 때. 그렇기 때문에 TM5로 많이 돌려야 됩니다.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예. 저보다 큰 값 쓰시면 조금 덜 돌려도 돼요. 근데 저보다 빡센 값 쓰시는 분들은 항상 TM5로 많이 돌리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REF. 이 REF 타이밍은 최대값이 65,535인데 이것도 온도랑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시스템이 뭐 케이스 안에 통풍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스파클링도 안 했거나, 방열판 안 했거나 뭐 이러면은 이 REF 타이밍이 굉장히 안 조여질 확률이 높아요. 이 REF 타이밍은 그러면 어떤 값을 써야 되느냐? 65,535 안 들어갔는데 그럼 몇 써야 되나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러가 없이 돌아가는 가장 큰 값을 쓰세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잠시만요.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 가지고. 자, 아직 감기가 안 났어요. 목소리가 들을만 하실라나 모르겠네요. 이 TM5가 오늘 다 돌아가서 자, RF 값은 에러가 없이 돌아가는 가장 큰 값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 값인 65,535로 입력을 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이 RF 타이밍은 온도랑 영향이 있고요. 램 온도, 그 다음에 램 수율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젠4에서는요, 수율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인텔 기준으로 인텔의 최대값이 RF가 26만이에요. 그 26만에 비하면 젠4에서 이 65,535는 그냥 대충 4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 이슈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게 잘 안 들어간다면 거의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RF 값을 높여주고 싶다 그러면 방열판 끼우고 스파클링 싸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뭐 뿔딱이거나 예.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은 어떻게 찾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가장 높은 값을 찾는, 가장 적절한 값을 찾는, 이거는 그냥 보통 이제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자료구조 뭐 이런 과목을 들으시면 서칭 알고리즘이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저는 보통 어느 특정 값을 찾아가는 거에 그 이진트리 방식을 좀 선호하는데, 그냥 반씩 까는 겁니다. 반씩 까는 거. 65,535 안 들어가?
그럼 3만 넣어 보세요. 3만. 네, 3만 넣어 보시고 3만 잘 돼요? 그러면 4만 5천 해 보세요. 대충 반 올려서 4만 5천도 잘 돼. 그러면은 65,535에서 4만 5천은 한 2만 갭이 있으니까 그럼 5만 5천 해보세요. 근데 5만 5천이 안 돼. 그러면 5만 해보는 거지. 4만 5천에서 5만이 갭이 많으니까 그 절반값 5천에서 5천을 까는 겁니다. 5만에서 뭐 잘 돼. 그러면은 5만에서 5만 5천 사이에서 경계가 있겠죠. 그럼 5만 2,500 해보고. 근데 이제 이 값은 몇백 단위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충 이 정도 들어간다 하면 만족하고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52,500에선 잘 돌고 52,501에선 안 돈다. 그래서 이 딱 안 도는 갭 요 하나를 찾으려고 이 경계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예. 그게 경계는 또 온도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한 몇백 단위로 이렇게 적당히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반씩 까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3만도 안 들어가 그러면 15,000으로 줄이고 15,000도 안 들어가면은 뭐 7,500 이런 식으로 반타작 하면 됩니다. 반타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네, 아무튼 일단 65,535부터 시도해 보시고 근데 이 RF 타이밍은요 값을 크게 주면은 에러가 좀 나중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RF 타이밍을 제일 마지막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틀어놓고 대충 1시간 이후에 에러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1시간 이후에. 왜냐면 일단 램이 발열이 올라오잖아요. 계속 사용하면 램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도랑 영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F 타이밍은 TM5를 마지막으로 안정화 돌릴 때, 자 아까 보셨죠? 4시간 반 정도 들어갔거든요. 64기가면 보통 4시간 반 정도, 32기가면 2시간 15분에서 30분 정도 돌아가요. 그 정도 켜놓고 에러 없으면 쓰면 되는데 에러가 있으면은 중단하고 다시 RF 값을 반타작. 근데 내가 만약에 RF 값을 줄이는데 기형적으로 한 7,500 정도 디폴트로 넣어도 한 만 얼마 들어가거든요. 오토로 넣어도. 근데 내가 15,000원이 안 들어가서 7,500으로 줄였어. 근데도 에러가 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RF 타이밍 전에 잡았던 어떤 타이밍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타이밍. 이제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거? 오토 상태에서 얘가 만 얼마 들어가요. 아까 제 영상에서 안 나오나? 한번 6,000 클럭 부팅했을 때 한번 보세요. 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오토 상태에서 잘 됐었을 것 같은데 막상 마지막에 잡으려니까 7,500 넣고도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상하죠? 그러면 얘를 오토 넣고 다시 돌려봤는데 또 에러가 납니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 RF 잡기 전에 잡았던 요 수많은 타이밍, 이 수많은 타이밍 중에 하나가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TM5 몇 번이 오류인데 소울시커님 알려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예. 다시 얘기 드리지만 TM5 넘버링은 에러를 찾는데 의미 있는 값이 아니에요. 왠지 또 설명하자면은 이 램 동작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동작을 합니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동작 중에 그 에러 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그 특정 타이밍이 에러 났을 때 그 TM5에서 몇 번 에러가 나게끔 설정하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에러가 나는 거는 확률적으로 내가 세팅한 타이밍이 정말 많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한 번 에러가 나는 그런 거예요. 에러가 많이 나면 이제 TM5 돌리자마자 죽는다거나
에러가 더 많이, 에러 확률입니다. 확률로 접근해야 돼요.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늘어나면 TM5도 안 돌아가고, 더 늘어나면 윈도우 들어갈 때 블루 스크린 뜨고, 더 늘어나면 바이오스조차 안 뜨고, 더 늘어나면 아예 부팅 화면 자체가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에러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막 10주기 돌렸는데 에러가 한 개 튀어나왔어.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동작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 튀어나온 거거든요. 번호로 못 잡습니다. 번호로 못 잡아요. 에러 튀어나오면은 하나씩 원복해가지고 다시 돌려야 돼요. 그게 제일 짜증나긴 하는데, 그런 과정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타이밍을 하나하나 잡을 때 안정화 툴을 오래오래 돌리는 게 좋습니다. 예, 안정화 툴을 충분히 돌리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안정화 툴을 충분히 돌려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잡았으면 이 REF 타이밍 돌릴 때 에러가 안 날 겁니다. 정말 에러가 뭐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모든 타이밍을 싹 다 2개씩 푸세요. 다 푸세요. 다. 모든 타이밍을 다 풀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에러 안 날걸? 날 수도 있죠. 타이밍이 심각하게 뭔가 안 맞았으면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막 그 권장주기 한 2시간 돌렸는데 4시간 돌렸는데 에러가 하나 튀어나온다? 그러면 모든 타이밍을 2개씩 풀면은 에러가 안 날 겁니다.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게. 그러고 나서 하나씩 다시 조여보는 거예요. 에러 안 나나 안 나나. 자기 전에 돌리세요. 2개씩 풀고 에러 안 나면은 그냥 이제 게임 좀 하다가 자기 전에 타이밍 하나 2개 다시 조여놓고 TM5 틀어놓고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뭐 문제 없으면 또 그날 또 게임 좀 하다가 자기 전에 TM5 또 타이밍, 이번에 RCD, RP 다시 2개씩 다시 조이고, 그렇게 하면은 한 달 안엔 잡지 않을까? 예, 타이밍을 하나하나 잡을 때 충분히 돌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직접 오버클럭을 하는 걸 다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찍은 영상 중에 한 7시간 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5시간?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런 영상들 보면 제가 오버클럭 하는 거 영상 그대로 찍어놨어요. 안 되는 것도 나오고요. 막 제가 삽질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은 안정화 툴을 오래 못 돌려요. 왜냐면 시청자들이 보고 지루해 하니까, 영상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럼 제가 안정화 툴을 적당하게 돌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꼭 마지막에 에러가 안 잡혀. 이런 경우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꼭 안정화 툴은 타이밍 하나하나 잡을 때 오래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삼성 메모리로 풀뱅크 6000 클럭 정도 무리 없고요. 잘 되고요. 높아심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일단 부팅 한번 시킬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은 웬만하면 젠4에서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삼성 램으로 6000 클럭 정도 보통 젠4에서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근데 삼성 메모리 2개 꽂은 경우는 웬만하면 될 건데, 삼성 메모리를 4개 꽂은 거, 풀뱅크랑 그 다음에 양면 램 쓴 거 있잖아요. 원래 풀뱅크랑 양면 램 오버클럭 할 때는요, 클럭이 램 2개 쓸 때보다 클럭이 안 들어가요. 순서로 보면 한 요 정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삼성 메모리로 두 개 꽂았을 때 6천 정도는 웬만하면 들어갈 건데 지금 풀뱅크로 6천이 되죠.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이 양면 램이나 풀뱅크의 오버클럭 그 들어가는 정도를 개선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메인보드 수율인데 램 수율은 모자르지 않아요. 램 수율은요 정말 모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6000 들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풀뱅크에서 6000 들어가는 거 보셨죠. 램 수율은 모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맨컨 수율에는 천장이 있어요. 천장 유리천장 같은 6400 이하로 6400 이상 안 들어가는 건 맨컨 때문이고요. 램 수율은 제가 없고요. 왜냐면 인텔에서 꽂으면 삼성 램도가 6400에서 6600, 6800까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메인보드 수율이 말이 좋아 수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있어요.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 이 오버클럭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요. 인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인텔 DDR5 써보신 분들은 이 보드에 따라서 오버클럭 들어가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거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보드 PCB 레이어가 몇 층이냐. 근데 지금 이거를 젠4에서는 긱바랑 에즈락이 두 개인가? 자, 젠4에서 B650 보드가 있고 X670 보드가 있어요. 이 B650, X670 중에 긱바 하나, 에즈락 두 개 제외하고 모든 보드가 8레이어예요. 굉장히 많이 써놨어. 레이어를 인텔보다 거의 2장씩 높아요. 인텔 대비해서. 그래서 보드가 비싼 거예요. 아무튼 인텔보다 2장씩 더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되게 싼 겁니다. 젠4 보드들. 근데 이 나머지 이 하나나 두 개는 6개짜리고요. 6레이어고 그 다음에 MSI가 X670은 죄다 8인데 B650은 죄다 6레이어 써놨어. 이 에이수스도 B650은 전부 다 6이고요. X670 중에도 6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6짜리 쓰시는 분은 제가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양면 램하고 풀뱅크가 6000 클럭이 혹시 안 되시면 클럭을 내려서 쓰세요. 그래도 5600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도 해볼 거긴 합니다. 6레이어 보드 제가 하나 있어요, 집에. 아직 장착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여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에즈락의 6레이어짜리 하나. 그거를 제가 써볼 거고 되면 또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그때 이후로는 야 6레이어 보드에서 이 정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 수율 중에 하드웨어 스펙의 영향을 특히나 많이 받습니다. 양면 램하고 풀뱅크. 그래서 이 레이어가 인텔에서도요. 이거 좋은 보드에서는 삼성 램, 뭐 하이닉스 램 이런 거 꽂고도 오버클럭 더 들어가요. 풀뱅크든 양면 램이든. 물론 메인보드 잘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 특정 보드사 중에 하이엔드급 보드가 되게 국내에 많이 안 풀린 보드예요. 설계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안 찍었고 재설계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아무튼 잘 만들면 잘 들어가요. 보통 메인보드에 램 클럭을 잘 들어가게 하는 요소가 그 이온즈 도금을 할 때
두 개 몇 정도로 하느냐. 그건 웬만하면 요새 다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젠의 젠4 보드들에 많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메모리 클럭 차폐 설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Z690 보드랑 Z790 보드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차폐 설계. 790 보드에는 웬만하면 들어갔고, 근데 정말 오버클럭이 안 들어간다 이런 보드들은 그 충분한 하드웨어 스펙에도 불구하고 오버클럭이 잘 안 들어간다. 부팅은 높게 잘 되는데 정말 에러가 잘 튀어나온다. 그래서 클럭을 한참을 내려야 안정화된다. 이런 거는 그 메모리 그 차폐 설계를 안 해서 신호 간섭이 생겨가지고 나오는 에러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젠포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AM5 그 규격을 그 젠4만 쓸 거 아니잖아요. 젠5에도 쓸 수 있어요. 메모리 맨컨이 개선되면요. 젠5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맨컨이 개선되면 이거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6400보다. 그러면은 차이가 이제 벌어집니다. 요거에 의해서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인텔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인텔에서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아무튼 높아시면 얘기 드립니다. 제가 다 된다고 얘기 안 드렸어요.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고, 만약에 6레이어 보드에서 풀뱅크 양면 램 오버클럭해서 뭐 6000 이상 잘 넣으신 분 있으면 후기 부탁드려요. 저도 좀 샘플을 좀 들어 모아야 저도 이렇게 설명할 때 써먹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목이 지금 계속 갈라진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듣는데 거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빨리 나아야 되는데 거의 끝물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많이 나았어요. 근데 이제 목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